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1년 11월 19일 3분기 노랑풍선 실적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18일 날 처음 접해서 24,000일 때 시총 1,100억일 때 노랑풍선을 처음 접했고 470만 주였고, 외국인은 1%, PR은 마이너스 25. 그때도 재무가 벌겠고, 그때 재무가 이렇게 벌겠단 말이지. 자, 지금도 재무는 벌겠지. 왜? 코로나니까. 그런데 이제 전 국민 백신을 맞고 있는 이 가운데서 위드 코로나, 같이 코로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노랑풍선이 미래 가치를 땡겨받는, 노랑풍선을 처음 살 때만 하더라도 몇 개월만 더 견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샀고,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총점은 6.1점이나 나왔네. 여행은 가는 사람들 계속 가거든. 지금인가 그때 1월 달만 하더라도 올 1월 달뭐 2천만 안 나올 때지. 코로나 여파가 있고 지금이 쌀 때다라고 했고, 싸냐라고 했는 거는 올라갈 거가 시총이 너무 낮아서 올라갈 것만 보이니까 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경영자는 부채율 관리자, 그때는 부채율이 49%였는데 지금 100%로 올라갔어. 사채를 200억 땡겼거든. 부채율 260억인데 200억 땡기면 50% 증가하잖아요. 걱정 안 하겠냐. 부도 나기 전까지보다는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 매출이 상승할 거만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거라 생각했는데, 올해까지는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지금은 있다고 판단했고, 자 이제 결정을 하면은 얘들이 무엇을 돈을 버나. 여행 알선, 여행 갈래요? 그럼 중간에 수수료 먹는 거야. 알려주고, 요 비행기 끊어주고 비행기 수수료, 그 현지에 호텔 잡아주고 호텔 수수료, 가는 차편 수수료, 뭐 그런 수수료 받아 먹는 거지. 수수료 서로 얘들한테 좋고 얘들한테 좋고, 비행기 그 항공권은 항공권 단체로 많이 끌고 줘서 많이 하면은 뭐 100만 원치 이상, 한 1,000만 원 이상, 한 30억 이상 하면은 또 더 플러스 커미션 받고 막 이런 것들, 이런 항공권 판매, 여행 알선, 기타 이런 속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195억. 코로나인데도 195억. 지금 올해는 행편없던데. 자, 한번 보자. 올해 이 행편없는 이 가운데서도 위시빈이라고 단기중 지분 취득을 했다. 51%. 위시빈은 후기 남기는 것들, 후기 남기고 뭐 여행 후기 뭐 이런 거 남겨가, 그거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면은 위시빈이란 사이트에서 플랫폼처럼 그 사람한테, 자료를 올린 사람한테 돈을 얼마씩 주는, 많이 후기가 있고 좋으면은 거기에 이제 뭐 좋아요 이런 거 눌러가지고 이제 광고가 붙는다든지 이런 식 수익이 발생되면 그 사람한테도 주는 그런 플랫폼 형식인 모양이더라고. 그래, 그거를 지금 노란풍선이 51% 흡수. 20년 소비자 중심 경영 CCM 5회 연속 인증. 21년 위시빈 51% 지분 흡수. 21년 7월에 또 무상증자 하나 했지. 힘들 때, 이렇게 여행이 힘들지만 우리는 무상증자를 한다. 무상증자 자본금이 71억 증가, 1대 3 비율을 했어. 한 줄을 가지고 있으면 세 줄 주는, 세 주가 되는, 두 줄 더 주는. 그래서 950만 주를 발행했고 47.7억이 자본금이 증가했다. 자본 잉여금이 있고, 자본금이 있으면 자본 잉여금에서 자본이 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 총계는 똑같아. 주식수는 400만 주에서 1,400만 주가 되고, 총 매출 23억의 매출 올리고, 그러니까 23억. 작년에 190 얼마였노? 작년에 매출 얼마고? 작년에 195억 매출 올릴 때 얘들은 이제 23억 올렸지. 23억. 그러니까 행편없는 거지. 완전히 박살난 거지. 그중에 알선 수입 3억 5천, 항공권 판매도 3억 5천, 임대 수입 뭐 1억 4천, 14억, 뭐 이렇게 항공권 총액 매출 뭐 1억 9천. 그러니까 너무 행편없는 거야. 지금 여기 행편없는 거야. 판관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얘들이 내세우는 거에 또 장점은, 그 여행사 같으면은 오프라인 뭐 중간중간에 로컬 여행 가게, 대리점, 직영점 이런 게 적거든. 노랑풍선은. 그래서 더 견딘다 생각했었지. 특히 여행업체 이런 것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이런 업체들은 나중에 이제 경기가 풀리면은, 좀 환경이 풀리면은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이빠이 있다. 이렇게. 자, 또 뭐 있노? 요번에 취득한 게 유형자산이 1억 4천, 시설장치에 8천만 원, 비품에 6천만 원 이렇게 있고, 매출 보면 다 내수고, 23억에 23억. 작년에 199억, 19년도에는
7억, 767억 19년도 코로나 전에. 근데 일본하고 이게 한일전 터졌을 때도 767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은 매출이 그냥 그 시장 점유율도 한 6% 정도 하지. 이쪽이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업체는 박살났다. 위시빈이라고 모든 여행 콘텐츠를 아우르는 차세대 콘텐츠 커머스 플랫폼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런 것들. 콘텐츠 이렇게 여행 상품 판매사들과 마케팅 협력 및 콘텐츠와 연관된 상품을 판매 통해 중개 수수료 콘텐츠 제작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행 상품 판매사들이 위시빈 플랫폼에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위시빈은 여행 플랫폼에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너지를 내는 구조이고, 여행 플래너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든 여행 콘텐츠를 아우르는 차세대 콘텐츠 커머스 플랫폼, 이렇게 성장할 거다. 유시빈이 주력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자, 또 뭐 위시빈은 여행 준비 과정에서 일정 여행기, 여행 관련 콘텐츠를 작성한 사용자에게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형 콘텐츠 플랫폼. 그냥 올려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라 올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고 그러면 광고도 붙어서 그런 수익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장점이지. 장점. 자발적인 참여, 돈까지 되니까. 여기 올리면 돈까지 되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19년 회원수가 43만 명, 월간 방문 70만 명을 기록했는데 19년도에 지금까지 44만 개의 여행 일정 데이터가, 여행지, 후기 이런 것들이 44만 개가 그 쌓여 있단 말이지. 그래서 네트워크와 다양한 네트워크와 다방면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여행 콘텐츠 커머스 선도자로서 위시빈이 국내 1위의 여행 정보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행 상품, 콘텐츠, 회원 트래픽, 마일리지 연동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 안 됐단 말이야. 강화하고 있다. 대표이사, 감사실, 이사회, 경영 부분, OTA 부분, 영업 부분, 원 테이블 어레이어 뭐 이렇게 한 방에 다 되는 거, 한 방에 이게 여행 가면 한 방에 다 되는 그런 사업, 막 이렇게 주문, 숙소 뭐 이런 것까지, 뭐 차편 뭐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것 같은 원저 D값 나온다 또. 자, 부채 비율이 전년도에 정기말에 61%였는데 지금 100%다. 부채가 440억. 아까 전에도 한 250억이었는데 300억으로 늘었다가 요번에 또 부채가 440억이 증가했다. 자, 연구개발 실적은 뭐 이렇게 통합 정보 시스템 코로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입 프로젝트 현재 지금 계속 돈을 들여가지고 한 14억 정도 더 들이면 이제 마무리된다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되면은 에어비앤비처럼 전산 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 판매, 고객 정보 총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이런 게 여행 상품 항공권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여행업체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5.9%, 19년도에도 5.7%, 18년도에도 5.6%, 한 출국자를 한 150만 명을 커버하고 있다. 요번에 코로나 때도 20만 명, 그게 또 5.9%. 자, 승무원 제외하면은 노랑풍선 출국자 수 20만 명, 총 출국자 수는 360만 명. 그 중에 20만 명. 그 19년도 코로나 때도 2,600만 명이 해외로 나갔네. 18년도에도 2,690만 명, 그 중에 150만 명 노란부산 이렇게 있다. 재물을 봐도 얘들이 투자 부동산에 113억을 증가했고 31억 쓰던 거를 투자 부동산, 유형 자산에 358억이던 걸 261억으로 감소해서, 그러니까 뭐 좀 팔아먹었다는 거지. 팔아먹고 싶어 팔아먹겠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이렇게 뭐라도 좀 이렇게 구조조정 될 만한 걸 팔았다는 거지. 비유동 부채가 3억 8천이 있던 게 196억, 여기 이제 사채가 한 200억 정도 되는 요 사채가 불어난 거야. 사채. 이익 잉여금이 271억에서 자꾸 까먹고 있는 거지. 자, 18년도 맞지? 19년도까지 20년도. 19년도에는 340억 있던 게 30억, 70억 까먹어가지고 1년 지나서 70억 까먹어서 270억이 됐고, 또 1년 지나서 코로나가 또 이때부터 코로나니까 20년도부터 팬데믹이니까 올해는 100억을 까먹었다. 작년 대비. 요게 다 까먹으면 뭐 해야 된다? 그럼 100억 까먹었으면 내년에 까먹어도 100억이잖아, 맞지? 그럼 1년은 더 견딜 수 있잖아, 최소한. 그럼 또 자본 잉여금 또 까먹기 시작해. 요것도 한 반등 까먹어도 되거든, 반등까지. 그럼 요거 반등까지만 최소 2년, 못해도 2년은 그냥 넉넉하게 견딘다라고 봐야 되지. 자, 매출액 23억이고 영업이익, 판관비 플러스 원가가 104억, 세금 20몇억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니까 계산할 것도 없다. 매출 채권은 6억 9천에서
19억으로 증가했고 매출 채권 1해주고 돈 못 받은 거 기타 자산이 3억에서 25억 불어났고 투자 부동산이 아까 말했던 31억에서 113억 불어났고 유형 자산이 358억에서 261억 감소 무형 자산은 67억에서 85억 증가. 자, 이 법인세는 18억에서 32억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미지급 채무 외상값 29억 증가 단기 차입금 짧은 시간 빌리는 거 253억에서 193억으로 감소. 짧게 빌리는 건 감소하고 길게 빌리는 거는 증가했다. 비유동 부채의 전환사채 57억, 신주 인선고 부사채 57억, 그리고 파생상품 72억 이렇게. 파생상품 부채는 주가를 발행했는데 그 계리가 발생되면은 그 발생되는 거 나온다 그랬지. 그게 파생부채. 부채 총계는 441억, 부채율 100%. 자, 이익잉여금이 271억에서 173으로 감소. 자, 자본은 아까 말했던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자본잉여금에서 자본을 요거 금액과 요거 금액 그러니까 19년도 요 자본금 23억과 자본잉여금 198 플러스 23은 221억이제. 자, 자본잉여금과 자본금 71 플러스 150은 221억이제. 똑같다는 거. 왜 똑같냐? 여기 있는 자본을 무상증자를 하면은 자본잉여금의 자본을 가지고 액면가 얼마고 액면가 얘들 500원이지 한 주당 1대2 비율로 했으니까 기존에 얘들이 주식수가 400만 주인가 400 얼마 주 있어. 좋다. 계산해보자. 400만 주 있다. 한 주당 두 주를 더 준다. 그럼 얼마에 줘야 되나? 800만 주를 만들어야 되잖아. 800만 주. 800만 곱하기 액면가 500원이제. 500, 58에 40. 그럼 40억치 요게 뚝 뛰갖고 일로 간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70억 되고 요런 원리.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자본 변동이 없는 거지. 액면 분할도 자본 변동이 없지. 액면 분할은 숫자를 액면가가 500원짜리를 그냥 100원짜리로 바꾸는 거고 무상증자는 여기 있는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뀐다. 자본금으로 바뀌면은 유보율을 계산할 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나누기 자본금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변동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발생될 수 있는 뭐 자본 잠시 계산할 때 또 바뀔 수도 있고 그거는 바뀔란가? 하여튼 그런 식 여러 가지 또 혜택이나 뭐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본 회계상의 항목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무상증자는 여기 있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이 자본금으로 증가한 거다. 올라간 거다. 숫자가. 그래서 198억 23억이나 150억에 71억이나 둘 다 똑같이 221억인가? 221억 똑같다. 자, 그 대신 적자가 나든지 돈을 제일 먼저 까먹는 거는 이익잉여금에서 다 까먹고 배당금도 이익잉여금에서 주고 요걸 다 쓰면은 자본잉여금을 쓰다가 요게 한 반 이상 까먹으면은 이제 자본 잠식이 당했다 그래가지고 차입금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주고 왜 저놈 띠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서서서서 더 못 벌면은 부도 처리하기 일보 직전 부도 나기 시작하지. 자, 영업수익이 너무 낮아서 영업비용이 판관비가 영업비용 원가 플러스 판관비거든. 128억. 그러니까 128억만 있으면은 3분기 견디자 말이야. 요번 최근 3개월에 52억 썼네. 영업비용이. 1분기, 2분기 합쳐봐야 50억 빼면 70억 한 30억씩 쓰다가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 그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올랐나? 영업 비용이 많이 들어갔네. 맞지? 자, 요번 최근 3개월이라는 거 하는 거는 2007, 8, 9에 매출이 11억이고 1, 2, 3, 4, 5, 6까지가 12억이야. 그러니까 5억밖에 못 올리는데 3개월마다 요번 3개월이 요번 3분기 3개월이 누적 말고 많이 올렸다 이 말이지. 자, 여기는 작년만 하더라도 5억 7천 누적은 195억이니까 누적 3분기는 거의 안 올라갔네. 1, 2분기 그러니까 1월달, 2월달까지 1, 2, 3월달까지는 여행 또 댕기고 했잖아. 막 코로나 닥치고 막 하면서 4, 5, 5월부터 막 이렇게 여행 그거 해서 그렇지. 그때까지는 매출이 다 먹었는 거네. 자, 넘어가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요거 다시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지. 얘들 돈이 안 돌고 있는데 지금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도 마이너스, 순이익
마이너스 영업활동이란 자산 부채 변동 마이너스 그래서 총 마이너스 98억이 안 돌고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12억을 쓰고 있다 하는데 금융자산이 감소라는 건 192억치 팔았다. 유형자산을 5억 7천치 팔았다. 투자활동의 현금 유출액은 썼다라는 거 이제 팔았으니까 돈 들어왔는 거고 금융자산의 증가는 샀으니까 돈을 썼는 거지 185억치 192억치 팔고 185억치 사고 유형자산 1억 3천치 사고 무형자산 15억치 사고 무형자산 아까 요거는 OTA 건으로 계속 이제 돈 쓰는 그건 것 같은데 코러스 그거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 8억 6천치 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얘들이 재무활동으로 현금 유입액 200억이 들어왔다. 어떤 거? 전환사채 발행 100억, 신주인수공모사채 100억.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공모사채 차이는 전환사채는 CB, 신주인수공모는 BW, 본드 워런티 CB. 요 두 개 차이는 두 개의 역할은 둘 다 이자 주고 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그리고 BW는 혜택 향이 더죠.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까지 주는. 그러니까 BW가 그 돈 빌려 주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지. 새로운 주식을 신주를 몇천 원에 얼마에 이제 신주 가격에 정상 그거 발행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거고 CB는 변환할 수 있는 그냥 전환할 수 있는 전환까지만 할 수 있는 내가 돈을 안 받고 주식으로 받겠다. 요 전환까지만 할 수 있는 둘 다 똑같이 이자 받고 주식한다. CB는 그렇고 BW는 그렇다. 그러면 요거보다 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는 그냥 사채. 그냥 무기명 사채, 그냥 사채, 전환 사채가 아니라 그냥 전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사채, 그냥 이자만 주는 거. 그게 제일 좋지. 은행에서 빌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 요거보다 더 악질 같은 건 RCPS, 전환도 되고 이자도 주고 주식으로 변환도 해주고 그리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배당을 받을 때는 우선주 혜택으로 주고 우선주를 또 보통주로 변환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신주도 줄 수 있는 신주도 줄 수 있는 그것도 되는가 하여튼간에 그런 식의 자 재무활동 단기 차입금 60억 갚았고 이자 3억 갚았다. 그래서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들은 영업활동 마이너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플러스 재무활동 플러스네. 자, 왜 사채를 200억씩 땡겼는데 200억씩 그걸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잖아요. 이 회사가 아니잖아. 시작할 때 58억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보니까 82억, 현금성 자산이 23억 증가했다. 자, 또다시 넘어가면 여기가 무보증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21년에 반액해서 5년 만기 100억. 자, 요거 표면 이자율은 없고 전환할 때 한 주당 24,616원에 주겠다. 근데 얘들이 지금 그거 했잖아. 2022년 3월부터 이제 요거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요거 2021년 3월에 했잖아. 2021년 7월인가 8월에 올 7월인가 8월에 무상증자 했거든. 1대2 비율로. 그러면 한 8천 얼마 돼. 8천 얼마. 8천 얼마에 너랑 부선을 살 수 있는 얘들 무조건 다 바꾸겠지, 맞지? 나 우리 돈 안 받을래. 나 그냥 그거 할래. 너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 기간이 딱 왔을 때 그 노랑풍선에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여력이 되면은 주식으로 줘야 되는 거지. 그 대신에 이게 그 주식으로 바뀌면은 이게 자본금으로 돼 가지고 뭐가 된다? 부채율이 떨어진다. 그 대신에 얘들이 샀는 걸 가지고 또 시장에 냈다 팔 수 있겠지. 1회차, 2회차 신주 전환사채 이렇게 발행했다. 영업 비용이 그 급여가 67억에서 51억으로 엄청나게 이제 타이트하게 인사 조정 뭐라 해야 되나 구조 조정 들어가가지고 탁 줄여버려 16억 줄여버려 16억. 판매 수수료도 12억에서 2억 8천으로 감소되고 직업 수수료도 22억에서 15. 그러니까 이게 전분기는 그래도 매출이 190 뭐 5억 이래 나오는 거고 당분기는 20몇 억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 없다라고 본다. 맞지? 그래서 지금 판관비가 128억. 아니다. 그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인건비나 이런 거 많이 줄였다. 딱 보이네. 인건비가 거의 막 67억에서 51억, 12%, 20% 가까이 6, 22, 20% 가까이 줄였다. 맞지? 엄청나게 줄였다. 수수료도 많이 덜 나가고. 금융 수익은 얘들이 이자 비용 한 2억 벌어들이는데 이자 비용이 10억. 아까 전에 이제 사채까지 땡겼으니까 이제 이자 비용은 더 불어나겠지. 부채율 지금 100% 됐으니까 파생 상품 평가 손실도 한 17억 됐다. 그리고 기타 수익으로서는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한 3억 5천 팔아먹었고 자비익 3억 8천
7억 7천 들어왔다. 연결해서 금융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얘들의 현금성 자산 82억, 금융자산 200억, 뭐 비유동 금융자산 6억, 매출채권 돈 받을 거 19억, 금융자산 단기손익 공정자치 측정 금융자산은 또 30억, 뭐 이렇게 파생상품 자산 15억, 총 한 358억 정도가 있는데 금융부채 같은 경우는 외상값 한 21억, 단기 차입금 짧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 193억, 장기 차입금은 한 7천만 원, 뭐 이렇게 전환사채 57억, 신주인수금부 57억, 비유동 기타 채무 외상값 6억, 파생상품 부채 71억, 이렇게 한 409억 정도는 장단기로 갚아야 되는 부채고 금융자산으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는 358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얘들한테는 이거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현금 흐름표는 그냥 마이너스다. 법인세 냈고 뭐 파생상품 평가 손실 17억인데 아직 안 냈으니까 플러스, 조정 부분은 플러스 21이지만 영업활동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은 매출채권이 15억 증가, 선거금 미리 준 돈이 22억 증가, 부가 예수금의 감소, 예수금 미리 받은 돈이 감소, 미리 받은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돈이 없다는 거지. 선수 수익이 감소, 미리 그 선수금 받았는 게 선수금 미리 수금한 게 감소, 돈이 없다는 소린가? 헷갈린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그리고 순이익 플러스 시키고 조정 부분 플러스 시키고 세금 플러스 시키면 영업활동 현금이 나온다. 근데 마이너스잖아 얘들. 얘들은 의미 없다는. 근데 얘들이 5년 평균 1.3%, 19년도에 배당을 1.3%나 줬네. 이야 신기하대. 그리고 미상환 전환사채 아까 말했던 21년에 발행해서 만기 5년짜리 전환가액, 그때 한 주당 8,200원에 살 수 있는 전환가액 120만 주, 이게 두 개나 있었지. 전환사채, 신주 인수공부사채 이렇게 100억짜리 회사채 미상환 잔액 4년에서 5년짜리 아까 전에 말했던 200억 요거 있다. 또 뭐 있노? 미사용 자금의 경우 계약상 일정에 따라 21년 4분기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아까 이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가 OTA 19년 2분기에 플랫폼 개발 용역을 계약 체결했고 지금 61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한 10몇 억씩 좀 더 나오면 그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이제 일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운영자금 사용할 목적으로 미사용자금 84억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채무 상환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거 공모자금 처음에 뭐 채무 상환할 때 100억 땡기고요. 타법인 증권 취득 한 35억 땡기고 운영자금 65억 총 200억 땡겼는데요. 지금 115억 썼네요. 나머지 84억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사무자금은 또 200억 땡겨가지고 지금 쓴 거는 25억이네요. 나머지는 미사용자금 174억은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어요. 정기예금, 보토예금으로. 그래서 아까 이자가 2억이고 나왔지. 요거에 관한 2억. 자, 얘들이 대선 충당금 설정률이 77% 되고 작년 코로나 때 92%. 근데 19년도에는 6%거든. 근데 6%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이거는 코로나라고 좀 못 받을 확률이 90%, 70%. 이건 지금 그냥 이건 의미 없는 것 같다. 최대 주주 특수관계자니 다 친인척이던데. 그런데 최명선, 최명일, 혈육이는 아니고 친척이더라. 고재경 지분율 14.1%, 14%. 그리고 여기 고정선, 최명일 그 이런 고씨는 특수관계자니까 하여튼 저끼리 다 돼 있다. 저끼리. 고재경 회장 62년생. 자, 5%. 고재경, 최명일, 최명선. 개미들은 43% 610만 주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최고가는 21년 7월에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한다고 34,700원, 21년 8월에는 신규 상장됐다. 12,000, 최저가는 12,300원. 신규 상장되고 8,000원에 시작하자 맞지? 그게 12,300원 최저가. 그러다가 2만, 지금 얼마고? 2만 얼마지? 노란풍선 얼마더라? 뒤에 가면 나오겠지. 고재경 62년생 노랑풍선 회장 20년, 최명일, 최명선 7인척 20년, 경영총괄 임원 최명선. 최명일이 형이고 최명선이 동생이 없다 맞지? 자, 김영준 71년생 KT 커머스 3년 근무했고 이런 거.
평균 건속 연수는 얘들이 의외로 평균 건속 연수가 한 5년, 이거 삭제해봤네. 평균 건속이 한 5년 정도 되더라고. 여행업인데 5년. 노랑풍선 위시빈 지분 51%, 노랑풍선 시티버스 이것도 돈이 별로 안 돼. 100%. 노랑풍선 블룸 재팬 지분율 30% 이렇게 돼 있다. 출자 회사는 3개 회사인데 출자금은 한 9억 정도 출자했다. 아까 말했던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OTA 67억 OTA 플랫폼으로 구축 용역 체결했고 건설 중인 자산의 44억을 계상했고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 1억 3천은 제외됐고 비품으로 취득가액 8억 5천을 계상되었고 계상됐단 말이지 뭔 말이지? 비품으로 추가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10억 정도이다. 지금 67원 쏟아붓는데 10억 정도. 그거 구축 완료되면 정상 금액은 또 변환될 수 있지만 저게 딱 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여행 가는 것 이런 것들 수수료를 많이 뽑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이제 이 결론 내리면 이거 뭐 결론 내릴 것도 없다. 이거 회사가 뭐 아니 마이너스인데 1월 18일 2만 원일 때 2만 원이 아니고 시총인데 이 무상증자 했으니까 시총 1,100억이 2,100억 됐다. 2배. 예. 근데 내가 시총 1,100억일 때 못 샀지. 주식수는 1대2 비율로 해서 한 주가 3주가 되는 무상증자를 했고 외국인이 1% 가지고 있던 게 0.23%로 감소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결론은 이거다. 그냥 견딜 여력 있고 한 2년 정도는 견딜 것 같고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위드 코로나에서 락다운은 지금 위드 코로나 했는데 락다운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힘들겠지. 지금은 뭐 이제 뭐 이렇게 경구용 먹는 치료제 나온다 하고 막 이런 전 국민 백신 맞고 이러니까 또 다른 나라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죽잖아. 태국 같은 경우는 막 오프 시키려고 안 하잖아. 그러면 태국 같은데 문 열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 뭐 다시 매출 올라가고 살아나오지 않겠나. 최소 2년은 견딘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 중에 공부한 노랑푸선을 샀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큰 비전 안 보이는데 뭐 플랫폼 한다고 하지만 그 비전 안 보이는데 일단 시총이 낮고 운 좋게 무상증자까지 해가지고 운 좋게 지금 있지만 언제든지 팔아도 가지고 가도 안 이상하고 팔아도 안 이상한 그런 애매한 그렇다고 팔고 싶은 마음은 높지는 않는 막 그런 왜 100% 올라갔으니까 시총 100억에서 거의 한 7, 80%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이래 역력하다.